으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무겁게 시작을 해서 무겁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시작한 거 그냥 무겁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관광과 이거는 이제 허투루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이제 부적절하게 좀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문화유산 관광과의 사업이긴 하지만 전 평택시 전 부서의 공통된 어떤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문화유산과를 저격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는 말씀을 농담삼아 좀 드리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넘겨주세요. 잘 안 넘어갑니까? 아까 저거를 한번 좀 보시죠. 평택에 지금 평택 8경을 선정을 했죠. 시민분들이 직접 뽑는 뭐 평택 8경 해서 그렇죠. 평택 8경에는 뭐 서해대교도 있고 진이천도 있고 노을 생태공원인가요? 뭐 그쪽도 있고 뭐 진이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이천이 평택 8경 맞습니까? 맞습니다. 글쎄요. 네. 아무튼 평택 8경을 잘 선정을 하셔서 홍보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선정을 했으면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지금 저기에 있는 사진 속에 있는 평택 8경 사진이 평택시에서 이제 홍보 자료로 찍어놓은 8커트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저런 평택 8경 조형물을 오성 단거리에 설치를 한 건데 저기 말고 어디 또 설치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거 보고 계시죠? 저게 키가 한 1.8m 뭐 저랑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저 키가 저거 어느 정도면 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재질에 따라 틀리겠지만 모르겠죠. 잘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한 5천만 원? 조개 5천만 원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이 감각이 너무 떨어지시는 거 아닙니까? 넘겨보시죠. 오성면 단거리에 2024년도 1월 달에 이제 집행을 해서 1,453만 6천 원, 1,500만 원 예산을 수의 계약을 체결을 해서 저런 걸 설치를 했어요. 저기 이제 갈바, 알곤 용접을 해서 방부목에 시트지를 발라서 설치를 한 사업입니다. 밑에 이제 시멘트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고정 기본적으로 한 것 같은데 밑에는 아무 구조물도 없습니다. 저거를 보면서 제가 아는 분들 3명한테 광고하시는 분들한테 3명한테 의뢰를 해봤어요. 네, 굉장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여쭤봤는데 뭐 저 가격의 한 3분의 1 가격을 이야기하십니다. 금액을 일단 뭐 떠나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죠. 지금 이런 거는 이제 6개 장소에다가 이제 설치를 한 사업이에요. 생태하천과에 설치를 했네요. 네, 6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뭐 재질은 분명히 틀리죠.
그러나 저 발품을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되겠죠. 6군데 다 다니면서 저걸 다 심어야 되니까. 1,000만 원에 집행을 했어요. 다음. 스탬프 투어 안내판 설치 사업입니다. 이거나 조금 전에 오성면 단거리에 설치한 거나 뭐 많이 틀리겠습니까? 이게 더 크면 더 크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분의 1 가격을 제작을 했어요. 다음. 이런 거. 키가 3m 70이에요. 저보다 2배 큰, 재질은 틀리죠, 물론. 항만수산과에서 했네요. 이런 설치 사업은 890만 원 이렇게 했어요. 다음.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천만 원짜리 이하 수의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우리 문화국제국에선 아까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거 계약 체결을 하시죠? 과장님들 중에서는 2천만 원짜리 이하 수의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원래는 2건 이상의 비교 견적이 필요하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개 업체의 견적 제출로도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런 부득이한 사정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다 일이 한 개 업체 그냥 수의 계약들을 다 체결을 하고 있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 평택시의 그 회계 업무 그 업무 지침이 있죠. 별도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계약 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 가액이 거래 실내 가격, 거래되는 가격, 또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또 감정 가격, 유사 거래 실내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하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까 그걸 갖고 5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확실히 문화국제국에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봐도 좀 가격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네, 과해도 많이 과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거를 무슨 뭐 화두 조치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추후에 저런 계약을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그 실내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런 설치를 하기 전에 가견적을 기본적으로 확보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을 세우려면. 근데 정확한 가견적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의 계약을 할 때 최소 3건 이상 비교 견적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유사한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제일 싼 거 해야죠. 근데 지금 1인 그러니까 한 개 업체 그냥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저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얼토당토 안 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가격에 대해서도 민감하겠지만 뭐 조금 이제 그 연수가 좀 적은 주무관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하나 견적받아서 그대로 계약 체결하고 하면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꼭 비교 견적 꼭 필요하다. 뭐 투명한 계약 예산 집행 저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자동차 보험 회사 같은 데도 사고가 나면 손해사정인 견적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차 정비 공장에 들어가도 그 손해를 산정하는 견적사가 있어요. 저희 평택시에도 회계부서에 이러한 그런 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문 견적사가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특별수당만 더 주면 얼마든지 채용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제 주무관의 자율권을 박탈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예산, 시민의 세금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업자들한테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 당연히 업자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되겠지만 무리한 그런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제가 샘플로 죄송하게 문화유산 관광과가 샘플로 선정이 됐는데 좀 이해를 하시고요. 제 본래의 취지는 그거보다는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국장님? 그리고 그건 5천만 원은 그거 10개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체육진흥과 이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허투루 해서 이제 좀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비효율적이고 앞으로 좀 불투명한 그런 좀 관리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일전에 저희가 현장 방문도 좀 나갔었고 여러 가지 제가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지적을 좀 했었던 사안이고요.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정이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류지에 왜 체육시설을 자꾸 조성을 하십니까, 과장님? 우선 지역민들이 체육 시설에 대한 호응도를 말씀하셨고요. 특히나 뭐 거기에 합당한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제시를 해서 설치를 한 건 사실입니다. 지역의 이제 지역민들의 이제 주민 민원이 이제 제일 크고 그렇죠. 그것을 예. 이제 저희 선출직이나 또 각 읍면동에 계신 분들, 뭐 이런 관변단체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민원에 의해서 이제 설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에 그 저류지가 몇 개가 있죠? 전체 개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체가 3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한 7군데가 직접 체육시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하고 계시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제 관리가 잘 되는 곳이 이제 한두 군데밖에 없고 다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잘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요 2024년도 바로 작년이에요. 동삭 이저류지에 체육시설 조성 사업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과장님. 있습니다. 예. 9,400만 원을 들여서 저 농구대하고 저 바닥하고 다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한쪽에서는 이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은 여기는 없는데 사진을 찍었을 때 동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구장 개장 시간 안내하고 이제 문 닫는 시간하고 이제 팻말로 저렇게 해놨는데 또 한쪽에는 저렇게 안전총괄과에서 또 저런 또 안내판을 또 해놨어요. 완전히 이제 극과 극인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물이 안 들어오는 곳이냐? 아니에요. 들어오는 곳이에요. 건식이긴 하지만. 그리고 국장님, 저류지 본래의 기능이 뭡니까? 집중호우 시 예, 집중호우 시 물을 일시적으로 가둬놓고 그렇죠. 그래서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저게 농구대 뭐 저런 게 훼손이 안 될 것 같습니까?
훼손도 될 뿐더러 다 쓰러져요. 다 쓰러지고 저 바닥을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기 체육진흥과장님 하시다가 문화예술 과장님으로 가신 저 안영미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저 당시에 예산은 집행하고 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 장. 소사 이저류지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 바로 옆인데 2024년도에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저 배드민턴장을 2개인가 3개를 열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게 이제 저류지가 원체 크다 보니까 한 반 정도를 만들어 준 거지 않습니까? 한쪽은 풀이 엄청나게 자라 있어요. 근데 한쪽은 그 저희가 건식이긴 하지만 비만 조금 오면 물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 배드민턴장만 또 경계석을 다시 또 했어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개보수 예산 800만 원이 그 예산이죠. 맞죠? 경계석을 했습니다. 물 들어오지 말라고. 아니 저류지에 물 들어오지 말라고 경계석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민 민원이긴 하지만. 그런데 잘 사용하면 전혀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요. 2024년도에 문제가 돼서 개보수까지 해줬는데 지금 저거 제가 찍어온 사진이에요. 저 바닥에 뻘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비 조금 오면 토사 밀려 들어와가지고 쭉 깔리고 저 배드민턴 그 체육시설 다 뜯겨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사용을 안 해. 저 1억 3천만 원을 들인 저 예산을. 그런데 주민분들이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는데 주민분들 또 이용도 안 해. 이제는 얘기도 안 해. 그렇죠? 포기했어. 자,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면 뭡니까? 부적절한 집행을 한 거죠. 저건 저류지에다 저런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관할하고 있는 장안동에도 저런 시설물이 있는데 그때도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해준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7군데 있는 체육시설 전수조사 해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렇게 문제되는 곳 폐쇄하세요. 자꾸 돈 들이지 마세요. 네. 주민 민원 들어오면 제 이야기 하세요. 저하고 이야기 하자고. 저한테 다 또 미루세요. 저거는 저류지에는 저류지 본래의 기능 순환을 할 수 있게끔 더 순기능을 더 해줘야지 저렇게 역기능을 만들어 놔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점. 자, 이제 하천변입니다. 우리 저 현장 활동 갔을 때 저기를 갔었죠.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 그때 오셨었나요? 예. 오셨었죠. 그때 저도 지적을 해서 이야기가 됐는데 진이천이 쉽게 범람하는 천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수영장을 실외 수영장을 할 때도 계속 물에 잠겨서 보수공사하고 계속 하면서 사용하다가 끝끝내 이제 다 폐쇄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폐쇄하는데도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폐쇄하는데도. 자, 보세요. 저거 10억 들여서 저 진이천 야구장을 개설해 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팀이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연습. 비 한 번 와서 차고 나니까 인조잔디가 다 들뜨고 일어나는 거죠. 물이 안에서 들이차니까. 그럼 저거 다 보수를 하려면 저거 다 폐기 처분해야 되고 다시 깔아야 되는데 6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지금 비 많이 오는데 걱정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 또 들이차면 저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보완을 했다라고 해요. 물이 들이차도 저게 뜨지 않게끔 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저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침수될 때마다 계속 저렇게 시설 보완을 할 것이냐. 내 집이면 저렇게 할 것이냐. 저것도 엄청난 민원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에서 저 민원을 들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들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저런 하천변에는 인공 구조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물이 들이찰 것을 뻔히 알면서 저런 시설을 왜 합니까? 그리고 이번 그 우리 현장 활동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 관리사무소 층 올리는 거 1m인가 올리는 거 다 하셨습니까? 다음 주 화수면은 준공이 됩니다. 그것도 예산 한 2천만 원 정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 장.
다음 장. 예. 이런 겁니다. 집중호우 시에 저류지 하천병 시설물 침수가 되면 시설 망실에 대해서 다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하다는 거는 우리 시민분들, 이용하시는 시설물 이용하시는 분들 자체가 무책임한 거죠. 망실됐어? 야, 니네가 또 해줘, 또 보수해줘.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장에 하나 있을 텐데. 네, 이거 지니파크 골프장도 설치했죠. 그렇죠? 예. 11억 들여서 했어요. 추가 보수는 이제 그 띄우는 거 그거. 이거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물들이 차면 뭐 물로 살수로 해서 하면 된다라고 누가 설명을 하던데 전 절대로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저거 다시 다 해야 됩니다. 더 힘듭니다. 다 넘기세요. 문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께서는 책임질 일이 없죠. 오롯이 책임지는 거는 시 집행부하고 또 결국은 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산을 왜 저런 식으로 허투루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저류지는 본래의 저류 기능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인공 구조물 자체도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그냥 서 있는 거 쓸려가도 상관없는 거 트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조깅 코스 같은 이 정도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왜 그거를 그렇게 어렵게 하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설물을 하천변이나 저류지 위로 다 끌어올리는 시설 재배치 사업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는. 국장님 어떠세요? 제 이야기 공감하세요? 예, 동감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제가 네, 그렇게 문제는 이야기를 네. 해도 안 돼. 그냥 어떤 민원 또 선출직 어떤 분들이 또 어디서 민원 받아와서 계속 압력을 넣어서 저런 거 저류지 같은 데도 만들어 줘요. 하천변에 자꾸 만들어 줘. 그냥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산 없다라고 하는데 물 한번 비 많이 와서 하천 쓸려 내려가면 저거 10억 뭐 20억 들여서 저거 또 계속 해줘야 되느냐? 저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핑계 대세요. 저런 민원 들어오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가르쳐 주시고 저하고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요거는 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정책에 대해서. 다음. 아까 잠깐 언급을 하다 말았습니다. 자, 2019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체육진흥과 예산 8.7% 증액된 것밖에 없습니다. 488억에서 531억. 우리가 그냥 물가 상승률보다도 상승이 안 돼 있어요. 자, 문화예술가는 209%, 말이 209%지 3배입니다. 3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체육진흥 쪽에 체육 관련해서 예산이 안 느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문화예술하고 체육하고는 같이 동반 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좀 네. 균형감 있게 그렇죠. 예산을 올리도록 그런데 하겠습니다. 당장 예산만 딱 비교를 해봐도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장. 요거는 작년에 제가 자료 받았었던 건데 2024년 9월 현재 집행하고 있는 예산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평택이 우리가 시군 9번째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예산 2조 5,190억 중에서 얼마죠? 저거 300억? 308억을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예산의 체육 예산 비중이 1.2%입니다. 고양 특례시 다음으로 체육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적다라는 거죠. 자, 딱 표시가 되는 거죠. 2019년부터 예산이 안 늘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딱 금방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거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계셨는데 왜 예산을 좀 팍팍 좀 잡아주시죠? 안 잡아주세요. 전에 문화예술과 계셨을 때
많이 그쪽만 늘려놓으시고 이쪽은 안 늘려놓으신 겁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경기도에 지금 그 인구수 대비해서 인구수로 해서 10개를 뽑아보면 10개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포츠 구단 보유 현황이에요. 다 뽑아본 거예요. 수원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스포츠 구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삼성 블루윙스라고 해서 저기 K2 리그 수원 FC는 2리그에서 일부로 승격해서 축구팀만 2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수원은 거기에 야구팀 있죠, 농구팀 있지, 여자 배구, 남자 배구, 여자 축구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인구 119만입니다. 용인시는 뭐 그 여자 농구가 있어요. 삼선생님 유명하죠. 그리고 바로 이제 창단하려고 용인 FC라고 해서 2부 리그부터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저렇게 다 많은 프로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만 조금 저희와 비슷한 처지인데 평택은 지금 평택 시티즌 FC 4부 리그 하나를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예산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죠. 2억 3억 정도 되죠. 2억 5천입니다. 예. 축구 1부 리그, 2부 리그 축구팀 하나 창단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한 있습니다. 6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 국악 관현악단 정도 창단하는 정도면 K2 리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 프로 팀을 우리가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다음 이겁니다. 100만 시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포츠만큼은 볼거리가 전혀 없잖아요. 평택에서 여러분들 보려면 어디 갑니까? 수원, 잠실 뭐 이런 데밖에 더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 팀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맨날 100만 시대 되면 뭐합니까? 차만 더 막히지. 이런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 관련해서만 너무 많은 편중된 지원을 하고 있고 체육 분야에서 너무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과감하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스포츠 뭐 선수들 이런 친구 지역 인재들 육성도 하고 또 저걸 하게 되면 지역 경제로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스포츠 구단을 하나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더라. 그러니 한번 준비를 해보자. 이제는 그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예, 좋으신 제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문화예술 체육 분야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예산 밀리도록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엊그저께 그 시민체육대회 때 이제 가보니까 비가 잠깐 이제 왔는데 질퍽거려요. 엄청나게 질퍽거려요. 배수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 데서 경기할 수 없어요. 뭐 K2, K3, K4 리그조차도 일반 세미 프로 팀 축구 선수들 그런 데서 공 안 찹니다. 그거 전면적으로 다 개보수도 해야 되고요. 그 잔디 깔아놓고 사실은 그냥 그 관상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게임 안 하죠 요새?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무슨 게임 합니까? 일반 우리 축구 협회라든가 그렇죠. 근데 전문적이들은 안 하죠. 예, 없습니다. 전문은 거기서 뛸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우리 푹푹 파여서 공 안 찬다고 한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프로 축구팀에 대비한 그런 어떠한 체육 문화 인프라도 충분히 우리가 조성을 하지 않고서는 100만 시대 백날 부르짖어 봐야 다 공연 부릴 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을 뭐 여러분들한테 대한 어떤 질책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문제점에 따른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또 일반 뭐 제 지인이나 저 잘 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대안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는 차원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단 5% 10%라도 좀 적용을 시켜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문화국제국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